안녕하세요. 이번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할 발표자 류지혜입니다. 이번의 세부 문항은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 다루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이란 여러 개의 독립 변수인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인 반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세부 문항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중회귀 분석에 사용할 빅데이터는 아래 내장되어 있는 state.x77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state.x77은 미국 내 50개 주에 대한 인구, 소득, 살인율 등의 다양한 통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행렬 형식의 데이터입니다. 1번 세부 문항에서는 로드한 state.x77 데이터의 처음 3개 행을 확인합니다. 2번 세부 문항에서는 이 데이터로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종속 변수, 독립 변수를 포함한 5가지 레이블을 선정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3번 세부 문항에서는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독립 변수를 사용하여 살인율을 예측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4번 세부 문항에서는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단계별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독립 변수만 선정해 다시 새로운 모델을 생성한 뒤 살인율을 예측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합니다. 5번 세부 문항에서는 3번의 결과와 4번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그럼 1번 세부 문항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다중회귀 분석의 빅데이터가 되는 스테이트 데이터를 로드하고 처음 3개 행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스테이트 데이터셋은 아래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패키지 설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데이터 함수를 사용하여 로드합니다. 그 다음 스테이트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변환하여 state 언더바 프레임 변수에 저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란 아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작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2차원의 행렬 형식의 데이터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행렬 형식을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함수인 as.data.frame 함수를 사용합니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행들을 확인할 수 있는 헤드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변환된 데이터셋인 state 언더바 프레임의 처음 3개 행을 확인합니다. 헤드 함수는 인자로 확인 대상 데이터셋과 출력할 행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확인 결과 state 데이터셋은 행에는 각 주, 열에는 인구, 소득, 문맹률, 기대 수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문항은 1번 문항에서 프레임 형식으로 변환한 state 언더바 프레임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살인율, 인구, 문맹률, 수입, 서리 일수라는 5개의 특정 레이블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열을 구성하는 레이블 정보만 5개로 특정하였고 행을 구성하는 미국 내 50개 주의 정보는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행의 정보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인자는 공백으로 비워두고 특정한 레이블의 이름만 벡터 형식으로 나열합니다. 이와 같이 5개 필드와 모든 행을 기준으로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셋을 new 언더바 프레임 변수에 저장합니다.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셋의 결과를 헤드 함수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필드가 지정한 5가지 레이블로만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에서 2번까지 스테이트 데이터셋을 프레임 형식으로 바꾼 뒤 5개 레이블만을 정의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했습니다. 이어지는 3번에서부터 해당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이란 앞서 간략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독립 변수를 사용하여 하나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이는 단순회귀 분석에서 확장된 형태로 2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사용하여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일반적으로 모델 구축, 모델 적합, 모델 평가, 잔차 분석의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모델 구축 단계에서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회귀 모델을 구축합니다.
회귀 모델은 종속 변수와 여러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모델로 R에서는 LM 함수를 사용하여 회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델 적합 단계에서는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절편, 기울기와 같은 회귀 방정식의 개수를 추정하는데 이는 최소 자승법을 통해 수행됩니다. 최소 자승법이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회귀선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회귀선과 실제 데이터 점들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회귀선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델 평가 단계에서는 결정계수와 p-value를 기반으로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합니다. 결정계수란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의 변동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p-value란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관찰된 데이터가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내포하는 귀무가설 하에서 나타날 확률을 나타내는 값으로 데이터가 귀무가설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 분석의 잔차 분석 단계에서는 실제 값과 모델의 예측값 간의 차이인 잔차를 분석하여 모델의 가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합니다. 앞서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5개 레이블을 가진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수행에 있어서는 회귀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를 설명하는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은 R에서 LM 함수를 통해 생성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자에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회귀 방정식을 명시해주고 두 번째 인자에는 데이터셋을 명시해줍니다. 이번 문항에서는 모든 다른 독립 변수를 기반으로 종속 변수 살인율을 예측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살인율 머더는 population 인구 더하기 일리터러시 문백률 더하기 인컴 수입 더하기 포로스트 서리 일수 형태의 회귀 방정식을 명시해 줍니다. 또한 해당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셋인 new_frame 데이터셋도 명시해 줍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든 다른 독립 변수들이 살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생성한 모델을 model_pool에 저장해 줍니다. 이제 앞서 생성한 모델 풀, 즉 종속 변수 살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을 살인율을 제외한 모든 레이블로 생성한 회귀 모델에 대해 그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래 서머리 함수를 이용하면 모델 객체에 대한 잔차 결정 계수, p-value 등의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잔차 정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차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796으로 이는 생성한 회귀 모델이 예측한 값이 실제 값보다 최대 4.796 단위 적게 예측되었음을 의미하며 가장 큰 과소 예측이 마이너스 4.796 단위임을 보여줍니다. 잔차의 첫 번째 사분위 수인 1Q의 값은 마이너스 1.649로 이는 잔차의 하위 25%가 마이너스 1.649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교적 많은 잔차가 해당 값 근처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잔차의 중앙값은 마이너스 0.081로 잔차의 절반은 마이너스 0.081보다 작고 나머지 절반은 마이너스 0.081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잔차의 중앙값이 거의 0에 가까워 생성한 회귀 모델이 예측가는 값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값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잔차의 세 번째 사분위 수인 3Q의 값은 1.482로 이는 잔차의 상위 25%가 1.482 이상임을 나타내며 잔차의 75%가 1.482보다 작아 많은 잔차가 해당 값 근처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잔차의 최대값은 7.621로 이는 생성한 회귀 모델이 예측한 값이 실제 값보다 최대 7.621 단위 많이 예측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큰 과대 예측이 7.621 단위임을 보여줍니다. 앞서 살펴본 최소값과 최대값이 매우 클 경우 이상치인 아웃라이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차 정보에 대한 해석은 종합적으로
독립변수의 모든 레이블을 설정한 모델 풀 회귀 모델은 잔차의 중앙값이 0에 가까워 예측값이 실제값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사분위수와 세 번째 사분위수의 값이 비교적 대칭적이므로 잔차가 정규 분포에 가까운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델 풀에 대한 회귀개수 정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개수란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수량화하는 값입니다. 회귀개수는 회귀 방정식에 각 독립변수에 곱해지는 값을 의미하며 독립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냅니다. 이스티메이트는 회귀개수의 추정치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해당 결과에서 파퓰레이션의 회귀개수는 0.000224로 파퓰레이션이 1단위 증가할 때 살인율이 0.000224 단위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스탠다드 에러는 각 회귀개수의 표준 오차로 개수의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표준 오차가 작을수록 개수의 추정이 더 정확합니다. t-밸류는 각 회귀개수의 t-검정 통계량으로 회귀개수가 0인지 여부를 검정하며 수정치 나누기 표준 오차의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p-밸류는 각 회귀개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냅니다. p-밸류는 일반적으로 0.05 미만일 경우 해당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모델 풀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 정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셉트는 절편을 의미하며 모든 독립변수가 0일 때 종속변수의 값을 나타냅니다. 절편의 추정치는 1.23으로 모든 독립변수가 0일 때의 살인율의 예상값을 나타냅니다. 절편에 대한 p-밸류는 0.75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퓰레이션 인구 독립변수의 경우 추정치가 0.000224로 인구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살인율이 평균적으로 0.000224 단위 증가함을 의미하며 p-밸류가 0.01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리터러시 문맹률 독립변수의 경우 추정치가 4.14로 문맹률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살인율이 평균적으로 4.14 단위 증가함을 의미하며 p-밸류가 0.0000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컴 수입 독립변수의 경우 추정치가 0.0000644로 수입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살인율이 평균적으로 0.0000644 단위 증가함을 의미하며 p-밸류가 0.92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프로스트 서리일 독립변수의 경우 추정치가 0.000581로 서리일 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살인율이 평균적으로 0.000581 단위 증가함을 의미하며 p-밸류가 0.95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개별 독립변수에 대한 정보를 살펴본 결과 결론적으로 파퓰레이션, 인구와 일리터러시, 문맹률은 살인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인컴, 수입과 프로스트, 서리일수는 살인율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 살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살인율을 제외한 모든 레이블로 생성한 회귀 모델인 모델 풀에 대한 종합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지듀얼 스탠다드 에러, 즉 잔차는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평균적인 차이를 의미하며 예측값이 실제값에서 평균적으로 2.53단위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차가 작을수록 모델의 예측값이 실제값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egrees of Freedom, 즉 자유도는 모델의 복잡도와 데이터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매개 변수 추정에서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값의 수를 의미합니다. 자유도가 높을수록 모델의 복잡도가 낮고 데이터의 적합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멀티플 R-스퀘어, 즉 결정계수는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동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결정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모델의 결정계수는 56.7%로 모델 풀은 비교적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또한 수정된 결정계수는 52.8%로 이는 해당 모델의 타당성을 독립변수의 수를 고려해 조정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F-스태티스틱이란 모델의 전체적인 유의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며 해당 회귀 모델이 독립변수들을 사용하여 종속변수의 변동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냅니다. F통계량이 크다는 것은 회귀 모델이 데이터의 변동성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모델 풀 모델에서의 F 검정 통계량은 14.7이며 p-밸류는 0.00000000913으로 매우 작아 모델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부 문항 4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에서는 단계별 방법을 사용해 독립변수를 선택하고 선택된 독립변수로 회귀 모델을 생성해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계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는 독립변수를 단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해가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변수 선택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적합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단계별 방법에는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양방향 선택법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전진 선택법이란 독립변수를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더 이상 유의미한 변수가 없을 때까지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후진 제거법이란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델에서 시작하여 독립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더 이상 제거할 변수가 없을 때까지 변수를 제거합니다. 양방향 선택법이란 전진 선택법과 후진 제거법을 결합한 방법으로 변수 추가와 제거를 번갈아 가며 수행하여 최적의 모델을 찾으며 변수 추가 후에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계별 방법을 사용하여 회귀 모델을 세팅한 후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서 단계적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step AIC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함수 및 다양한 통계기법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MES 패키지를 로드해야 합니다. MES 패키지 로드 후 step AIC 함수를 사용하여 단계적 방법으로 선택된 독립 변수들로 구성된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tep AIC 함수에서의 AIC란 Archaic Information Criterion으로 통계 모델의 적합도와 복잡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모델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AIC는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 여러 모델을 비교할 때 사용되며 값이 낮을수록 더 좋은 모델임을 의미합니다. AIC는 과적합을 방지하고 예측 성능이 높은 모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계적 방법은 변수 선택 과정에서 이와 같은 AIC를 사용합니다. 단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회귀 모델을 생성하는 step AIC 함수는 디렉션 매개 변수를 지정해줘야 하는데 해당 매개 변수는 전진 선택법, 후진 제거법, 양방향 선택법을 의미합니다. 본 문항풀이에서는 양방향 선택법을 사용하여 디렉션 매개 변수의 both를 지정해줍니다. 또한 step AIC 함수에 들어가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단계적 방법을 수행할 초기 모델을 의미하는데 초기 모델은 위의 3번 문항에서 LM 함수를 통해 생성한 모든 독립 변수가 포함된 선형 회귀 모델인 모델 풀로 지정해 줍니다. 이와 같이 모델 풀을 기반으로 양방향 단계적 방법 수행을 통해 생성된 새로운 회귀 모델을 모델 스텝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와 같이 단계적 방법을 통해 생성된 모델인 모델 언더바 스텝에 대한 요약 정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요약 정보의 구성은 앞선 3번 문항에서 살펴본 초기 모델, 모델 언더바 풀에 대한 요약 정보의 구성과 동일합니다. 우선 단계적 방법의 회귀 모델인 모델 스텝에 대한 잔차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차의 최소값은 -4.76으로 해당 모델이 실제값보다 최대 4.76단위 적게 예측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잔차의 첫 번째 사분위수의 값은 -1.66으로 잔차의 하위 25%가 -1.66 이하임을 나타냅니다. 잔차의 중앙값은 -0.09로 잔차의 절반은 -0.09보다 작고 나머지 절반은 0.09보다 큼을 의미합니다. 잔차의 세 번째 사분위수의 값은 1.46으로 잔차의 상위 25%가 1.46 이상임을 나타냅니다. 잔차의 최대값은 7.68로 해당 모델이 실제 값보다 최대 7.68단위 많이 예측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잔차의 정보를 통해
잔차의 분포가 대체로 중앙값을 중심으로 대칭형을 이루며 극단적인 값이 일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계적 방법 회귀 모델에 대한 회귀계수 정보는 앞선 3번 문항에서의 설명과 동일하게 회귀계수의 표준 오차, t 검정 통계량, 통계적 유의성인 p-밸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귀계수 정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해당 모델의 독립변수 레이블을 표기하는 행에 스테이트 데이터셋의 모든 독립변수가 포함된 초기 회귀 모델인 모델 풀과는 다르게 파퓰레이션과 일리터러시, 즉 인구와 문맹률 독립변수만 표기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단계적 방법을 통해 생성된 새로운 회귀 모델은 최종의 독립변수로 인구와 문맹률을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단계적 방법 회귀 모델을 구성하는 개별 독립변수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셉트, 즉 절편의 측정치는 1.65로 독립변수인 파퓰레이션 인구와 일리터러시, 문맹률이 모두 0일 때에 멀덜 살인율의 예상값을 의미합니다. 절편의 p-밸류는 0.047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퓰레이션의 추정치는 0.000244로 인구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살인율이 0.000244 단위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파퓰레이션의 p-밸류는 0.007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리터러시, 문맹률의 추정치는 4.08로 문맹률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살인율이 4.08 단위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문맹률의 p-밸류는 0.00000088로 매우 작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계적 방법을 이용한 회귀 모델에서 파퓰레이션, 인구와 일리터러시, 문맹률이 살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방법을 이용한 회귀 모델을 종합 해석해보면 잔차의 표준 오차는 2.48로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평균적인 차이값이 2.48임을 알 수 있으며 회귀 개수는 0.567로 해당 모델이 종속 변수의 변동성을 약 56.7% 설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 변수의 수를 고려해 모델의 타당성을 반영해 수정된 결정 개수는 54.8%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 전체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F 검정 통계량은 30.8이며 모델 전체의 p-밸류는 0.0000000289로 단계적 방법의 회귀 모델 전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문항으로 위의 3번 문항에서 생성한 회귀 모델 모델 풀과 4번 문항에서 생성한 회귀 모델인 모델 스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풀과 모델 스텝은 독립변수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델 풀 회귀 모델은 스테이트 데이터셋에서 초기에 생성할 때 사용한 population 인구, 일리터러시 문맹률, 인컴 수입, 프로스트 서리 일수 4가지의 모든 독립변수를 전부 가지고 있는 모델이며 모델 스텝 회귀 모델은 단계적 방법을 통해 선별된 population, 인구, 일리터러시, 문맹률 이렇게 2개의 독립변수만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우선 두 모델의 잔차 정보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차의 분포는 두 모델 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며 두 모델 모두 잔차의 중앙값이 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단계적 방법의 회귀 모델인 모델 스텝의 잔차값이 전반적으로 약간 더 작은 값으로 더 작은 범위에서 잔차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모델의 개별 변수 정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셉트, 즉 절편의 p-밸류를 살펴보면 단계적 방법으로 선택된 독립변수 2개를 가지고 있는 회귀 모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풀 회귀 모델의 경우 절편의 p-밸류가 0.75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두 회귀 모델에 대한 잔차 및 자유도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방법을 사용한 모델 스텝의 잔차가 약간 더 낮으므로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 스텝의 경우 독립변수가 2개로 그 개수가 모델 풀보다 적기 때문에 자유도가 더 높습니다. 독립변수가 적으면 모델에서 추정해야 할 매개 변수의 수가 적어지고 오차 자유도가 높아지며 독립변수가 많으면
모델에서 추정해야 할 매개 변수의 수가 많아지고 오차 자유도가 낮아집니다. 즉, 자유도는 독립 변수의 수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으며 독립 변수가 적을수록 오차 자유도가 높아지고 독립 변수가 많을수록 오차 자유도가 낮아집니다. 결정계수의 경우 두 모델 모두 그 값이 0.567, 즉 56.7%로 동일하여 결론적으로 두 모델이 설명하는 변동성의 비율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방법의 모델 스텝에 수정된 결정계수 값이 더 높아 모델의 설명력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변수가 제거되어 결과적으로 모델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모델 간의 F 통계량과 P 밸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방법의 회귀 모델인 모델 스텝의 F 통계량이 더 높아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스텝의 P 밸류가 더 작은 값으로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스테이트 데이터셋에서 4가지의 독립 변수를 선택하여 생성한 초기 회귀 모델인 모델 풀보다는 단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최적의 독립 변수만 선택하여 생성한 회귀 모델 모델 스텝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더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문항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위한 기본 분석 모델을 생성하고 단계적 방법을 사용해 최적의 독립 변수를 선정한 모델을 생성한 뒤 두 모델의 통계적 타당성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 독립 변수가 회귀 모델의 통계적 타당성 및 설명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 분께서 3번 문항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